언제까지 양당입니까? 이제 환승하실 때 됐습니다. 거대 양당만 바라보는 우리 유권자님들의 마음을 확 흔들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왜 또 하시려고 그럴까?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서울이 발전하지 못했으면 이제 그만하셔야죠. 국민의힘, 민주당 다 잘했잖아? 나 환승투표 이런 거 안 나왔어.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지금 일단 정의당이 무슨 의제를 가지고 있는지 뾰족한 게 저한테는 안 들리고요. 저는 이전에 오세훈 시장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김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력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후보들이 있는데 왜 이 후보에 투표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김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전부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세상에는 좋은 정치인도 있구나. 정말로 자기의 원칙을 지키고 나쁜 짓 안 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두 정당을 계속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반성에 젖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지 알려면 저 같은 매기가 필요합니다. 큰 매기가 들어가서 흔들어 놓으면 저 사람들이 진짜로 얘기한 정책인가 가짜로 이야기한 정책인가 저 사람이 3선을 했고 여기는 4선을 했다는데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 맞나? 저는 공장 노동자 출신이었고 해고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사법시험을 보게 돼서 변호사, 노동변호사 출발했고 거기에서 주로 이제 현장과 거리에서 열심히 인권, 노동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권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경찰한테 이제 멱살 잡힌 이 사진은 제가 변호사가 되고 최초로 경찰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사진입니다. 용산 참사 유족들하고 같이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 하다가 억압을 당했던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퀴어 프레이드 서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무지개 배지 달고 같이 참여했던 사진인데 퀴어 프레이드가 주는 그 활력, 그 공간에서 주는 평등함, 자기를 매우 자유롭게 발산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좋아서 제가 명품입니다. 정치인 중에는 제가 다른 두 후보보다 명품이에요. 거기에 라벨이 붙어 있는데 그 라벨은 중저가 라벨입니다. 제가 이름만 안 알려진 것 뿐이지 속을 까보시면 명품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생활도 꽤 오래 했잖아요. 저한테 와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다 잘했잖아? 나 환승투표 이런 거 안 나왔어. 혹시 어떤 일 하세요? AI 스타트업에서 재직한 지 3년 차 됐고요. 비즈니스 조직을 좀 리딩하고 있어서 그 전략을 세우고 좀 결과까지 만드는 일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호재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분당에서 쭉 자라왔고 서울에 넘어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은 AI 스타트업에서 3년 차 근무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파트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누구 뽑았어요? 저는 지난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을 투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뽑을 만했어요. 김영철 후보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영상들을 좀 봤었는데요. 말씀을 좀 사납게 하시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분인가 라는 의심은 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라도 반갑습니다.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마음을 돌리셔야 한다고. 네, 잘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영상 제작하는 프리랜서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차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 송다혜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으셨어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때 5번 권영국 후보도 있었는데 저는 지난번 대선 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었고요. 그때 전국이었어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찍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으로 정의당 권수정 후보를 뽑았습니다.
지금으로선 3점입니다. 정의당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제 귀에 들렸었거든요. 지금 일단 정의당이 무슨 의제를 가지고 있는지 뾰족한 게 저한테는 안 들리고요. 사표로 만들면서까지 힘을 실어줘야 할 이유 같은 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저번 대선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땐 대통령 선거였고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인데 네. 왜 서울시장으로 또 후보에 나오시게 되셨나요? 지난 이제 대선 때 차별과 불평등 문제 이걸 매우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서울이 가장 격차,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장 응축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대선의 연속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차별,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서울. 이 문제를 지금 다른 후보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행정력으로 많이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은 어떤 강점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투표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서 한 8점에서 9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후보들보다 바로 여기 계신 분에 더 가까워요. 나이도 더 어리고. 뭐 이제 이거는 농담이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른 두 정당의 후보들 물론 각자 강점이 있죠. 과거에 해왔던 거.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해왔던 그 일 그대로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바라는 서울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잘 살 수 있는 곳. 그게 제가 바라는 서울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왜 그러면 판이 기울어지고 구부러지느냐? 썩어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썩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썩은지도 몰라요.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정의당을 되게 전에는 많이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탈덕 위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젊은 정치인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제가 정의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데도 계속 표를 줬던 이유는 더 좋은 세상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의 막내 이모, 막내 삼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게 좋아서 이제 좋아한 거죠, 저도. 언젠가부터 과거의 화려한 날에 추억에 잠겨 있고 나이 먹어서 나한테도 관심 없어진 늙은 큰아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얼굴이 젊은 정치인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6명 중에 1명 정도가 청년 정치인입니다. 심지어 이제 청소년 위원장도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 정치인이 거의 절반입니다. 우리 여성 정치인이 많아요. 여성 정치인은 절반 이상. 그리고 청년도 보면 6명 중에 1명 정도는 청년 정치인이 지금 시의회 의원으로 출마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전에도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당시에 또 지지를 했었고 서로 이제 비난하는 정치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정치를 하려면 그런 물결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개혁신당은 좀 20대, 30대 남성에게 좀 표가 많이 있다 보니 좀 외연 확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재 씨를 꼬셔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바뀌고 싶고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그 마음을 촉발시킬 만한 계기가 필요해요. 저는 그 계기를 만들려고 나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지지해봤더니 진짜로 깨끗해지던데? 그리고 한 말을 그대로 지키던데? 이제 이게 개혁신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로 계속 꼬셔야 되는 거죠. 한 번 꼬셔보고 안 되면 2번 꼬셔보고 2번 꼬신 다음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번 또 꼬시고. 그래서 넘어오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하죠.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좋은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사람을 뽑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빨간색이면 그냥 무조건 뽑고 파란색이면 무조건 뽑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투표권에는 사표가 없습니다.
정의당이 노동 문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의당이 얘기하는 노동자에 저 같은 프리랜서도 껴있는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 6년 동안 프리랜서를 하면서 그냥 직장 갈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라가 해주는 복지도 있지만 사실 회사가 자기 일꾼들을 더 잘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복지도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일단 프리랜서 딱 되고 나서 내가 국민연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고? 라는 것도 좀 놀랍고 여기에 어떤 가이드도 없고 안전망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사실 1호 공약이 바로 프리랜서, 특수고용,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여기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1호였어요. 세 가지는 보장이 돼야 된다. 최저임금 보장하자. 두 번째는 누구나 일을 잃었을 때 보장할 수 있는 4대 보험에는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정년이 되거나 했을 때 퇴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퇴직금은 보장하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진짜로 많이 외쳤어요. 어떤가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네, 기존에는 고용 중심의 고용 형식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보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도 소득 기준으로 가면 내가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의 소득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거나 또는 일자리 끊겼어. 이럴 때 그런 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적용을 받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산지 이제 10년 정도 됐었고 운이 좋게 청년주택에 되어서 여기 산릉 쪽에 있는 청년주택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받는 과정에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중개인과 사이에서 좀 갑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런 규제 때문에 피해를 좀 봤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후보와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 하니 또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나온다 해서 거절도 당하고 중개사분들도 임대인 측 확인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또 가운데서 되게 애매한 상황을 겪기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쪽방에서 오랫동안 고시 공부를 했는데 사법고시 합격하기 전에 대출 한번 받으러 갔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신용대출 300만 원 해준다고 프랜카드가 걸렸길래 갔더니 온갖 서류를 다 내래.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AI 행정을 얘기하면서 슬로건이 가난을 증명하지 마세요. 청년도 뭐 대출을 하나 받으러 가거나 주택 뭐 대출 받으러 가면 뭐 부모님 소득도 떼오라고 하고 본인 소득 어떻게 알아? 그죠? 저는 서울시가 알아서 이 사람의 정보 동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정책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대출을 대폭 허용해주고 대출의 이자를 지원해 줄 거예요. 두 번째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임대인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공개할 겁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임대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에 대한 사기를 제로로 만들 거예요. 제가 금융사기 피해자 전문이에요. 내가 변호사로서 뛰어난 1타 변호사란 말이에요. 제가 오세훈 시장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세훈 시장 역시 뭐 정치의 빚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권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강버스 이런 거 다 전시행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선은커녕 지금 서울시장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입장에서 다른 누구보다 실제 실행력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금융사기 피해를 대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때 다 그랬어요. 김앤장, 태평양, 세종율청 같은 대형 로펌을 상대로 금융 피해자가 이길 수 없다. 근데 저는 그거를 깨고 금융법 역사상 대한민국 최초로 사기 취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는 된다라는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였고 실제로 그 결과를 받아냈거든요. 민주당이 아니고 정의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혹은 진보당이 아니고 정의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정의당이 진보 정치에서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그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에 우리는 진보 정당이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정책들이 매우 기업 친화적이고 성장 중심의 정책들이 중심에 서기 시작했죠. 또 한편에서는 거기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이것을 누가 대변하고 균형을 잡아줄 거냐? 성장하면 분배가 있어야 되죠. 보수 대 진보 이 좌우의 날개로 만들어 가야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도 한편은 복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왼쪽의 부분을 진보 정치가 감당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규제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상하이라든지 실리콘밸리 이런 쪽을 보면은 기술 혁신이 어떻게 빨리 일어나는가 이런 게 관심을 가지고 좀 봤었을 때 좀 먼저 우선 실행을 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규제는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창업 관련되어서는 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례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하고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닌 원칙적인 허용 그리고 예외적인 규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서울시 방향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왜 그러지 못할까? 그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행정가들의 머릿속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2030 세대의 청년 계층이 기성세대들과의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꼭 강남에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강북에 살더라도 교통이 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원이 있고 산책할 수 있고 내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내가 월세를 내고도 가처분 소득이 있어서 그걸로 내 가족들과 친한 친구와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으면 충분히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을 보고 투표할 수 있거든요. 현실보다. 그러면은 권영 후보를 만나면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상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정의당이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 이상으로 사실 저를 설득하셔야 저는 환승할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적대적 정쟁 상태의 정치제도 계속 간다면 우리 사회는 두 개의 색깔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소수자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가난하지만 해고돼서 억울한 사람, 이 목소리를 누가 대변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보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뽑아도 어차피 사표 될 것 같다. 꼭 찍어야 할까? 사표가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항상 두 당만 존재하게 됐던 거죠. 제가 만약 대선에서 후원금으로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고 만약 저에게 5%의 득표를 했더라면 아마 지금 상당히 사회적 발언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비록 당선은 안 됐다 하더라도 제 목소리에 언론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점점 가능성이 있는 정치 세력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나의 문제를 공약을 내걸고 싸워줄 수 있다면 정말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자. 이것은 모든 일이 똑같죠. 밥을 할 때 바로 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뜸 들이는 동안 뜸을 들이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가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투표를 마쳤습니다. 스타트업이 제일 일하기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시간이 온 것 같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나랑 살자.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 살자. 눈빛은 좀 넘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려운데요. 나가는 표정이 그렇게 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3점입니다. 저는 5.5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까지는 이제 알겠다. 그리고 그 철학이 저의 방향과 부합하다. 철학은 알겠는데 그걸 실현할 방법까지는 못 들은 것 같아서 일단 반에서 플러스 쪽으로 옮겨 놓겠다. 된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노동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회보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는 사실 좀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실업급여도 안 나온 사람이고 한데 그걸 국가가 채워줘야 한다고 원래도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정규직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니까.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엄청 감동적이거나 제가 엄청 모르던 얘기는 아니거든요. 진보 정당에서 말하는 게 평등이라고 해도 그 평등의 구체적인 모양과 실현 방법이 시대마다 달라져야 하는데 그 다른 언어를 정말 저에게 와닿는 것으로 듣는다면 마음이 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김정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행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5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호감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궁금해했던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좀 대화하면서 해소된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진정성이라든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어서 호감도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살아오신 삶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혁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정치를 시작한 그 배경 자체를
자체도 조금 그런 규제로부터의 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설득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상 선거 전까지도 계속 고민하게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권영국 후보에게 환승을 저는 김정철 후보에게 환승을 당신은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정말로 당선되기 위해서 출전했냐? 그 후보는 어떤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면 선거운동을 힘있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당선에 대한 희망, 가능성 이런 걸 항상 마음에 품고 가죠. 10,000원으로 맨날 떡볶이하고 라면만 먹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한테 10,000원을 투자하시면 보쌈 정식에다가 아주 근사한 된장찌개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음식 한번 드려볼 테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셔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다른 결과를 낼 만한 사람인지 오늘 보시고 한번 환승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두 사람보다 키도 크고 힘도 셉니다. 환승해 주세요. 감사합니다.